안녕, 반갑습니다. 이 친구들 잘 지냈죠? 네, 즐겁나요? 네,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쁜가요?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학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좀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충분히 이 친구들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자, 무리식과 오늘은 무리함수를 배우는데 저번에는 유리식과 유리함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까지 배웠지, 유리함수까지. 그럼 우리는 그 유리식과 좀 반대쪽에 있는 친구들인데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리수 내리면 우리가 실수를 할 때 이 실수 R이라는 것을 나눌 때 유리수 나누죠. 유리수를 뭘로 표현하죠? Q. 그래서 분수로 나타낼 수. 꼴이 이제 A분의 B꼴. 단 여기서 A는 0보다 아니한다. 뭐 이런 꼴이 있었죠. 그 다음 여기에는 또 무리식이 있습니다. 자, 무리식은 I. I는 뭡니까? Q-I. Q-가 아니라 R. 실수에서 I. 유리수가 무리수. 먼저 나갔네요. 무리수는 유리수, 실수에서 유리수를 뺀 나머지가 무리수인데, 뭐, 루트도 있고, 파이도 있고, 그래서 소수점으로 해서 불규칙적으로 나가는 수, 무한소수 중에서 불규칙적으로 나가는 수를 무리수라고 하는데, 자, 우리 이걸 배웠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식을 배우는데, 식에서 크게 나눌 때 유리식과 또 이게 무리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식으로 나타낼 때 식이 뭐 어떠한 A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이 있었을 때 A는 B. 단 여기 이제 A는 뭐가 아니어야 돼? 단 0이 아니어야 한다. 뭐 이런 조건이 생기잖아. 그러면 무리식은 보통 뭘로 나타내? 루트로 나타내지. 제곱근 안에 들어가는 수 중에서 제곱근에 어떠한 어떠한 다항식 A라는 수가 들어갈 때 항이 여러 가지 수, 뭐 3개, 2차, 3차, 뭐 100차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제곱근 안에 들어가는 거야. 또 제곱근 또한 뭐 제곱근도 될 수 있고 세제곱근도 될 수 있는데 하여튼 루트 안에 들어가는 이 수, 이 이제 식이 들어가는 거지. 수는 어떠한 꼴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꼴이 됐었는데 수로 들어가는데 어떠한 특별한 상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식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수라는 수에서 식이라는 걸 바꿨네?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리수를 배울 때도 밑에 분모가 0이 아니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도 유리식에도 A가 0이 아니야 하잖아. 그럼 무리식에서도 조건이 있었거든. 그 조건들이 여기에 무리수의 성질들이 무리식에도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리식을 이해할 때 크게 어려운 게 없어. 이 안에 숫자가 있었는데 뭘로 바뀌었다? 다항식인 문자로 바뀌었다. 이것만 기억을 하면 그렇구나. 큰 건 없구나. 내가 무리식으로 할 수 있어? 그럼 나는 무리식도 할 수 있겠구나. 이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무리식을 배우고 오늘은 유리식과 이제 무리식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되게 간단한 게 이미 우리가 무리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무리식은 쉽게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 알죠? 자, 그러면 자, 무리식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무리식이 뭐니? 하면 무리식은 근호가 있어야 합니다. 근호가 누구니? 근호 안에 문자가 포함된 식이 근호 안에 문자가 포함된 식이 유리식이 되지 않는 식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무리식은 근호 안에 문자가 포함된 식이 유리식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근호 안에 이런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거 뭐라 그래? 너 무리식. 예를 들면 또 하나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너 무리식이야, 유리식이야? 예? 근호 안에 들어가 있네?
얘는 뭐가 돼? 무리식. 자, 그 다음. 근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있어. 근데 얘는 얘 유리식 같은데 무리식 같은데 얘를 잘 봤더니 얘는 뭘로 돼? 루트 x-1의 제곱이 되지. 제곱하고 루트는 서로 벗겨질 수가 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1 절대값이 되죠. 그치? 뭘로 바꿔? 유리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얘는 무리식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너는 무리식이 아니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예전에 루트 찾을 때 루트 4 유리수야 무리수야? 물어보면 유리수야 무리수야? 예. 루트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선생님 무리수죠 하면 이거 잘못 배운 거야. 알죠? 루트 4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잖아. 유리수잖아. 그런 것처럼 이 안에 이 근호 안에 있는 게 근호 안에 문자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무리식이 아니라 유리식이 되지 않는 나타낼 수 없는 유리식을 나타낼 수 없는 식을 뭐라고 한다? 무리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얘를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무리식에서 조건이 있어. 우리 어떠한 거 있냐면 여기서 무리수에 이제 되기 위한 조건이 하나가 필요한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무리수에서 루트 a라는 숫자가 있어. a라는 숫자가 있어. 그럼 얘는 여기에 조건이 필요한데 이게 무리수다 하려면 얘 뭐가 돼야 되냐면 맨 처음에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면 a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크거나 커야 합니다. 선생님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무리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 안에 루트 안에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작은 음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조건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a라는 얘가 다항식이라고 하자. 어떠한 식인지 몇 차 식인지 모르는데 이 다항식 문자가 y를 썼든 x를 썼든 그 다항식이 있는데 이 문자가 a가 안으로 들어가려면 여기에 조건 단 a라는 이 문자식도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한다는 무리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무리식이 우리가 이해할 때 꼭 필요한 것 중 개념 하나. 무리식은 이런 거구나.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수구나. 그리고 근호가 벗겨지지 않고 이 안에 루트 안에 남아있는 수를 무리식이라고 하는구나. 또 하나는 무리식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서 중요한 조건 중에 뭐가 하냐면 이 안에 있는 무리식 안에 있는 다항식은 뭐보다 커야 한다? 0보다 커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또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머릿속에 무리식에는 루트 안에는 0보다 작은 게 들어갈 수가 없지. 사실 그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이제 그 허수로 가게 되잖아. 실수를 벗어난 복소수 허수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실수의 단위를 실수의 범위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a는 0보다 커거나 작아야 한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배우게 될 거고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오랜만에 찍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두 번째, 성질 한번 배워보자. 무리수의 성질. 무리수의 성질하고 무리식의 성질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네, 같이 한번 볼게. 무리수의 성질은 어떤 게 있나요? 한번 물어본다면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예전에 우리가 제곱근 지수 그런 거 배울 때 루트 a의 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되나요? 얘는 a가 나오나요? a가 나오나요? 네. 이거 기억나니? A가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다? 절대값 A로 나오죠. 그렇죠? A가 어느 순위에 따라서 절대값이 달라집니다. 자, 이 말은 뜻은 뭐냐면 결국은 A가 0보다 크게 되면 뭐가 되고 얘는 A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으면 뭐가 된다? 얘는 마이너스 A를 붙이고 나와야 한다. 이거 기억나나요? 또 하나 루트 a의 제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곱이 됐을 때는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 얘는 그대로 뭐가 나온다고 했어? a가 나온다고 했지. 뭐 얘가 양수든 음수든 a가 상관이 없어. 되게 좋은 조건이지. 그럼 얘도 무리식의 성질. 무리식의
성질. 자, 무리식의 성질에서도 뭐가 있을까? 무리식의 성질. 성질은 뭐가 있을까? 얘도 똑같이 루트 A. A라는 게 당시로 이렇게 됐다면 얘는 뭐가 될까? 절대값 A가 되지. 그래서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뭐가 나오고? A가 나오고. 그리고 A라는 당시 나오고 A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어떻게 나옵니까? 얘는 A라는 거에다가 뭘 붙여주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똑같죠? 네, 좋죠? 자, 그 다음 루트 A의 이게 루트 안 그려지냐? 제곱!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냥 넌 A야! 하고 당시 A를 써주면 됩니다. 무리수의 성질이 무리식의 성질로 그대로 가네요. 네. 그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성질. 무리수의 성질까지 했고, 자, 무리식 성질 안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 분모의 유리화가 있습니다. 분모의 유리화 우리가 무리수에서 먼저 무리수에서 보면 이걸 한 몇 번째로 볼까? 이게 번호가 없으니까 애매하네. 자, 무리수는 어떻게 했냐면 루트 3분의 1. 얘 어떻게 했나요? 얘가 어떻게 해서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됐죠. 그리고 또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4. 이때는 어떻게 했나요? 분모의 유리화.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했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에 루트 2 플러스 루트 3 1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곱했었죠? 기억나니? 이게 무리수에서 분모의 유리화였잖아. 그치? 그럼 무리식에서도 이거 같을까 틀릴까? 무리식에서 똑같습니다. 무리식에서도 루트 x 플러스 2분의 1이 있어. 조건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겠지. 근데 x 플러스 2가 얘는 분모의 유리화를 하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2가 되고 위에 루트 x 플러스 2가 되죠. 이해가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 이 x 플러스 2는 루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지. 크거나 같아야지. 근데 분모에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얘는 뭐보다 커야 돼?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합니다. 알겠죠? 분모에 있는 수는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조건이 조금 달라지죠. 네, 이런 것들 조건들도 네, 잘 알아두세요. 네, 알겠죠? 그냥 분모의 무리식에서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2 무리식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지. 1일 수도 있고 여기에 x 플러스 2 문자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뭐가 있어도 상관없어. 똑같이 했을 때 얘는 뭘로 분모의 유리화하세요 하면 분모만 유리식으로 바꾸세요 하면 자, 이미 되게 할 수 있지만 한번 써볼게요. 네, 알겠죠? 귀찮지만 한번 써봅시다, 우리.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2 그리고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길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모의 유리화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무리수는 유리화는 일반한 문자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도 되는데 이 정도만 해도 무리식이라는 것도 똑같이 분모의 유리화를 유리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구나 하고 이것들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분모의 유리화 한번 지워볼게요. 자, 무리식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금방 끝났죠. 그 다음에 뭘 배워야 할까? 무리함수에 대해서 볼게요. 자, 무리함수는 그럼 뭡니까? 하면 무리함수는 되게 간단합니다. 어떤 거야? y는 무슨 꼴로 나타내는 거야? fx 꼴로 나타내는데 여기에 단 fx라는 조건이 붙어. fx가 뭡니까?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x 얘는 무리식이야 라고 놓으면 돼요. 알겠죠? 조건이 보는데 fx라는 게 무리식이야. 그게 뭐야?
무리함수. 무리식에 y값을 붙이는 거. fx 값을 넣는, fx 값을 붙여주면 되는 거죠. 네. 이게 무리 함수입니다. 그렇죠? 함수는 항상 이제 뭘로 이어져? 이제 그래프로 이어지죠. 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가 무리함수에서 수함수에서 그 제곱근 안에 여러 가지 2차도 들어갈 수 있고 3차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쉬운 건 1차 함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 함수 안에서 한번 배울게요. 1차 함수에서 가장 기본인 거, 우리가 1차 함수 배울 때 y는 x를 배웠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무리함수에서도 맨 처음에 배우는 기본 꼴 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y는 뭐가 될까? 루트 x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게요. y는 루트 x는 뭐냐? 이게 하면 예를 들자면 그래프 보면 되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뭐야? 점들을 찾아서 쭉 이어주면 돼. 그러면 얘가 어떠한 그래프가 될지도 알 수가 있지.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좀 필요하지. 이 x라는 애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붙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한번 해볼게. 먼저 우리가 여기다가 하나를 해보자. x라는 수를 1을 넣어보고 0을 넣으면 뭐가 되겠어? 0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얼마 나오겠어? 1이 나오겠지. 2를 넣으면 루트 2가 나오겠지. 3을 넣으면 뭐가 나오겠어? 루트 3이 나오겠지. 4를 넣으면 얼마 나오겠어? 루트 4가 나오는데 루트 4가 얼마야? 2가 나오겠지. 5를 넣으면 얼마 되겠어? 루트 5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6을 넣으면 루트 6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커지겠지. 이렇게 좀 커지겠지. 그러면 이거의 좀 특징들을 보면, 이 점들을 좀 연결해 보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0,0이니까 항상 여길 지나네. 우리 y는 x 그래프랑 똑같네. 1,1을 하면 1, 1. 여기까지는 좋네. 그치? 그런데 2하고 루트 2면 1을 넣으면 2가 이만큼 가는데 루트 2는 1.414에서 이만큼 올라갑니다. 많이 안 올라가지. 그리고 3일 때는 1.7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고 1.2 정도, 이 정도. 그 다음에 4일 때는 2는 이 정도, 2는 이 정도 이렇게 이만큼 올라가고 점점점 어떻게 돼? 그 폭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 그러니까 9가 되면 9가 돼서야 얘는 3이 나오거든. 그럼 결국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점점점 커지는 폭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이 그래프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주는구나. 근데 이쪽 밑에는 이건 있어 없어? 이쪽은 없죠. 네. 알겠죠? 네. 아직 y는 x 그래프에는 이것만 된다. 이걸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알겠죠? 그럼 y는 루트 2x는 어떻게 될까? 루트 2x. 여기 앞에 숫자가 커지니까 값들이 어떻게 됐어? 좀 더 커지겠지. 그러면 위로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조금은 더 위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치? 이거 이해 가나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선생님이 이제 한 가지를 이제 정리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뭐냐면 그래프를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자, 1,1이 되게 중요합니다. 1,1. 1,1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그리고 여기 쭉 마이너스 1. 여기는 1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거 어떤 특징이 있냐면 y는 x 이렇게 보면 y는 x제곱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치? y는 x제곱 알고 있지? 포물선 2차방정식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y는 아까 y는 루트 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잘 그리고 있나 못네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와 y는 x제곱 그래프와 y는 여기 일단 조건이 얘는 x가 여기 단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리고 얘는 무슨 그래프가 되는 거야? y는
루트 x가 그래프가 되지. 얘를 잘 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얘네 둘이가 어떻게 이루게 돼? 얘는 y는 x라는 이게 쉬웠냐? 얘는 y는 x인데 이것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서로 뭘 이루냐면 y는 x에 대한 대칭을 이룹니다. 얘를 이렇게 접으면 딱 접혀. 얘를 통해서 이게 똑같이 접혀. 이걸 대칭이라고 하잖아, 그치? 이 대칭을 이룬 걸 발견을 했어. 알겠죠? y는 x죠. 선생님 얘가 된다고요? 얘가 된다고요? 한마디로 y는 x의 대칭이랑 관계는 뭐냐면 역함수의 관계거든. 그러면 얘는 y는 x제곱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거 y는 x의 대칭이면 x랑 y 이렇게 바꾸면 되지. 그럼 y제곱이 되지. 그리고 x는 우리가 그러면 이제 x는 y제곱 이렇게 되네? 그러면 y에 관해서 이걸 풀어주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가 되는 거지. 이해가요? y를 제곱했으니까 y에 관해서 이걸 정리해보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지. 그럼 이 중에서 뭐가 있는 거야? 플러스 루트 x가 있는 거잖아. 그치?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하면 얘는 결국은 0보다 이쪽에 큰 올라간 부분은 어디로 대칭하냐면 이걸로 대칭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렇게 얘랑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얘가 요거의 대칭은 뭐가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요거의 대칭이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대칭이 이렇게 되고 얘의 대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y는 루트 x가 되고 이 밑에가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의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얘랑을 한꺼번에 묶어서 얘는 y는 x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얘는 y 루트 x와 y는 마이너스 루트 x를 같이 표현할 수는 없어. 그냥 따로따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으로 생각해야 돼. 얘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얘를 대칭으로 해서 이쪽 x가 0보다 큰 부분이 이쪽으로 대칭해서 y는 루트 x가 되는구나.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따라서 뭐 말하고자 하는 거냐 선생님이 y는 x의 제곱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의 단 x가 0보다 클 때는 얘가 대칭을 했는데 무슨 대칭? y는 x 대칭 혹은 역함수 y는 x 대칭가 역함수 관계니까 역함수 관계가 뭐가 된다? y는 루트 x가 된다. 그럼 얘를 설명할 때는 뭐라고 썼냐면 y는 x의 제곱이 있는데 단 x가 0보다 작을 때 이것도 y는 x 대칭을 이루면 혹은 역함수 관계가 뭡니까? 물어본다면 y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x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알겠죠? 중요한 건 얘는 부가적인 거고 중요한 건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얘는 y는 x의 제곱과 대칭 y는 x 대칭을 이루는구나. y는 x의 대칭은 역함수 관계구나. 이것까지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리함수를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또. 자, 그러면 무리함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까 나왔던 y는 루트 x라는 식으로 그래프 그릴 수 있지. 그럼 얘와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4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이름을 지어줄게요. 첫 번째, x축 대칭. 친구가 있어요. x축 대칭.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y축 대칭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어요. 그냥 또 하나 누굴까요? 맞아요. 원점 대칭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y는 루트 x에서 x축 대칭이면 뭐가 될까요? x축 대칭이니까 y의 부호가 바뀌고 그리고 루트 x가 되지. 그럼 결국은 누가 되냐면 y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루트 x가 되지. 그 다음에 y축 대칭은 뭘 바뀌냐면 x가 뭐가 되는 거야? y축 대칭은 x가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x. 뭐 근데 더 이상 나갈 게 있어 없어? 없네. 그럼 얘 끝이고. 원점 대칭은 y의 부호와 x의 부호가 다 바뀌는 거지.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럼 얘는 한 단계 더 나가면 y 꼴로 바꾸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친구들이 몇 개가 생기냐면 1명, 2명, 3명, 4명의 친구가 이렇게 생깁니다. 알겠죠? 그 4명의 친구를 이 그래프에다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알겠죠? 이걸 일일이 그리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y, x, y 이렇게 그려볼게요. 첫 번째, 원본인 친구. 나는 얘야. 됐어. 얘가 y, 나는 y는 루트 x야. 그럼 y는 x축 대칭 처음에 y는 마이너스 루트 x 어떻게 그리면 돼? 아, 나는 누구냐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얘가 이렇게 대칭, x축 대칭이 이게 밑으로 내려오잖아. 슉 내려오잖아. 그럼 나는 뭐냐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야. 알겠죠? 그 다음 y축 대칭. 얘를 이번엔 y축으로 해서 이렇게 넘겼어. 탁 넘겼더니 y축 대칭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나는 뭐가 되냐면 뭐 좀 이상해졌는 그림이 좀 약간 마이너스 이거야. y축 대칭. x의 부호가 바뀌었어.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뭐겠어? 여기겠죠. 얘가 이거 자꾸 휘니. 자, 하여튼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될까요?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게 네 가지 친구들의 그래프 이해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프까지 했고. 근데 이 그래프에서, 얘 이제 여기까지, 이걸, 대칭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구나. 이걸 머릿속에 기본형이니까 기본꼴을 알고 있고, 우리가 기본꼴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그럼 얘로 가면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이 있는데, 점들에서는 대칭도 이루지만 뭘 이루냐면 평행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얘를 똑같이 얘를 가지고 평행이동을 시키고 싶어. 얘를 다른 데로 이 그래프를 그대로 옮기고 싶어. 그 옮기는 방법이 이제까지 배웠던 거잖아. 2차 함수 때도. 3차 함수는 아직 안 배웠나? 1차 함수 때도 평행이동을 배웠잖아. 그 평행이동처럼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을 해보면 뭐냐면 y는 먼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거 배웠었냐면 y는 x라는 그래프, 정비례 그래프를 배웠을 때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킨다 하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y는 x가 원래는 요거였는데 2,3으로 두면 2와 3으로 이 원점이 여기로 옮겨지면서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지. 그쵸? 기억나나요? 이렇게 옮겨지는 것처럼 이 옮기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예, 이건 안 줘도 돼요.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y는 루트 x라는 거 배웠어. 단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다. 얘를 가지고 이제 옮겨볼게. 어떻게 옮기냐면 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시키자. 그럼 얘는 어떤 그래프가 될까? 그래프로 이것을 그려서 얘 어떻게 옮겨지지 하고 찾으면 되게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자, 0,0이었지. 근데 이렇게 시작했잖아. 그치, 만약에. 그럼 얘를 2,3으로 옮긴다는 건 뭐냐면 이 많은 점들을 옮길 수가 없잖아. 그럼 핵심은 뭐냐면 여기가 시작이니까 얘에서 2,3으로 옮기면 요 점이 잡히겠지. 그럼 요 점에서 어떻게 해주면 돼? 이 그래프 나머지들을 슉 이렇게 옮겨주면 되지. 조금 다르네. 하여튼 이렇게 옮겨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동의하지 않나요? 자, 그럼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 이렇게 하여튼 자, 이렇게 옮겨줍니다. 이렇게 옮겨지는 그래프를 식으로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식으로 옮겨지는 건 우리 예전에 계속 배웠잖아. x라는 값을 어떻게 써주고 x를 뭘로 바뀌어? x축으로 이만큼 플러스 이만큼 플러스 3만큼 이동시키면 x는 뭘로 바뀌고 x 빼기 2로 바뀌고 y는 뭘로 바뀐다고 해서 y 빼기 3으로 부호의 반대로 이렇게 바꿔준다고 했지. 그럼 얘를 써주면 뭐가 되냐면 y 빼기 3은 뭐가 되냐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이게 끝이야. 근데 우리는 y꼴에 나타내기 때문에 뭘로 씁니까? y는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쓰는 겁니다. 이해가요?
자,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볼게. 밑에다가 자, 만약에 y는 루트 ax라는 어떠한 함수식이 있다. 자, 이 얘를 x축으로 하여튼 a 쓰자. x축으로 b만큼, 자, y축으로 c만큼 이동. x축 평행 이동.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 자, 글씨를 쓰라니까 너무 길어지네. x축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 이동 시킨다. 알겠죠? 뭐냐면,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y 빼기 c는 뭐가 되는 거야? a 쓸 때는 x에 대해 이렇게 쓰면 됩니다. a랑 관련 없어요. x 마이너스 b 꼴로 나타내야 된다. 근데 이것을 좀 정리하면 y는 루트 a x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된다. 식은 이런 건 외우면 안 돼. 알지? 이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 알겠죠? 평행 이동 시켜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이런 식까지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오래 안 걸리죠? 자, 이거 그래프 하나만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마무리할게. 얘를 한번 들어보자. y는 조금 어렵게 할까? 3 뭘로 할까요? 3x-u 플러스 3.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리세요. y는 3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꼴이 묶여지죠. 그리고 얘는 플러스 4가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시작점이 얼마가 돼? 2,4가 되고 거기에서 얘가 이제 들어갈수록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다 3을 여기다가 얼마 넣을까요? 이게 벗겨지면 좋으니까 3, 3은 9로 하면 3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5로 넣자. x가 5일 때 5는 이 정도 되겠지. 5를 넣으면 5하고 2 합하면 3, 3하고 3하고 4니까 7이 나오네. 그럼 7은 한 이 정도 되겠다. 그럼 얘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거 시작점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4로 시작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그래프가 될 것이다. 그래서 5,7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래프가 되겠다. 이게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되고 여기에서 원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해 줄게. 원이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의 꼴은 뭐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 제곱입니다. 근데 얘를 함수라고 하지 않아. 함수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함수라는 건 뭐냐면 x값이 한 가지 주어졌을 때 만약에 이게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 값 주어지는 게 함수값이 한 개만 나왔는데 여기에 fx 값이 하나가 나왔고 또 여기 보면 뭐가 돼? fx 값이 한 개가 두 개가 나왔네? 함수에서는 하나에서 정의역에서 공역에서 두 개를 선택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이건 함수랑 안 하지. only one. 한 가지 너 일부 이처제 안 돼. 한 명만 골라야 돼. 알겠죠? 법으로 정해졌어요. 일부 이처제. 그래서 함수는 하나가 꼭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근데 얘는 하나가 두 개를 선택하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쓰지 함수라고 쓰지 않습니다. 원의 함수라고 쓰지 않지. 근데 얘가 무리식으로 좀 바꾸면 좀 독특하게 됩니다. 뭐가 되냐면 y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지.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버리면 r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지. 그치? 이렇게 되지.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관계라겠어? 이건 어떤 관계라겠어? 여기에 보면
그래서 y에 관한 식이 이렇게 되지. y에 관한 식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함수식으로 지금 바꾼 거거든. 몇 가지 함수로 나눠진 거냐면 y는 r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함수와 y는 r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인데 하나는 마이너스가 붙은 걸로 바뀐 겁니다. 그럼 얘를 그래프로 봤을 때 원의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되잖아. 그치? 아이고. 슉슉슉. 원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원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반지름이 r인 거겠지. r인데 그럼 여기에서 뭘 뜻하냐면 요 식이 있잖아요. 요 식. 처음에는 노란색이 얘는 뭐가 되냐? 함수가 이제 됩니다. 여기서는 함수가 안 됐었는데 얘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함수가 돼. 한마디로 y는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어디를 뜻하냐면 보면 위쪽을 뜻합니다. 왜? y 값들이 다 양수가 나오잖아. 이게 다 0보다는 클 테니까. 그래서 얘가 y 값 양수가 나오는 부분 어디? 요 부분이 요게 되고 그리고 요 부분이 마이너스가 붙었지. y값이 마이너스 나오니까 요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함수가 다시 됩니다. 무리함수가 돼요. 원의 방정식이 함수가 될 수 없는데 얘를 y관에서 정리해서 풀면 두 가지 함수로 쪼개서 나타내면 위쪽의 함수, 아래쪽의 함수인 두 개의 함수가 나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원의 방정식에 무리함수가 두 개가 숨어 있었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를 또 풀어보면서 너희들의 실력을 날로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또 만나요. 알겠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